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술보다 음악과 글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업을 더욱 오매불망하면서 살겠다고 마음먹은 남자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 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네,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어색해. 머리를 그냥 귀엽게 잘랐어요. 네, 저 머리 이제 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네. 머리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잘라봤습니다. 아주 상큼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네. 여기저기에서 제가 좀 더 어려 보인다는 소리가 쇄도하고 있는데 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듣게 됐네요. 네, 저도 자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어려 보인다는 얘기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나이를 좀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정할 수 없죠.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월 공채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아할 일인가요? 그래서 네. 이달은 2020 상반기 공채 마지막 점검 변수에 대비하라. 네, 아. 변수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취업 실패의 고통을 느끼기 싫으시다면 저희 다스베이더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꼭 해보시고 꼭 취뽀에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의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친구가 자소서 프로필을 보냈을까요? 네, 이렇게 자소서 프로필 받아봤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 이름 임혜진. 네, 학력은 중국 북경소재대학 졸업이고요. 국제무역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학. 나이는 올해 26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아워홈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하셨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식품 기업 마케팅 그리고 영업직입니다. 특이사항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토익은 800점 중반, 이외에 마땅한 스펙이 없어서 서류 통과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학을 해외에서 다니다 보니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참여가 힘들었고 취업 관련 정보를 접하기도 쉽지 않은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많이 공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하반기 아워홈 공채에 지원했던 혜진 학생의 프로필을 저희가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민철 씨랑 저희가 대학을 가던 10수년 전쯤에 아, 네. 우리 모두 중국으로 떠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막 있었어요. 아, 그렇죠. 중국어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절부터 있었던 그 중국 부음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그 친구들이 어느덧 이제 시험 시간장에 참 많이 돌아오고 있구나. 우리 이 다스베이더 하면서 중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 되게 많이 그렇죠. 만나고 저희 있잖아요. 한 3, 4명 정도 기억이 나는데 네. 3명 정도? 네. 근데 참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지는 않구나.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네.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입장에서 유학생이라고 하면 와 유학 갔다 왔어요? 굉장한 스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유학생들은 우리는 오히려 취업 시장에서 약자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쌓기도 좀 어렵고 학점 관리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리하다. 이렇게 나눠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서로 간의 어떤 강점과 약점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또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이 주제와 우리 지원자분의 상황을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어떠한 게 불리하기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유학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더 강점하셔서 본인의 어떤 모습을 차별화하는 게 그래도 우리 유학생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은 진짜로 제대로 찾아오셨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쨌거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나온 학교 나온 친구들이 뭐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불리함을 많이들 호소를 하고 있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친구들은 뭐 특별히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졸업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내 학생에 비해서 준비 시점 자체가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학년 방학 때부터
만약에 한국에 귀국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학 기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취업과 관련된 노력들을 사전에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과거에는 이제 유학생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전용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과거에 이제 CJ그룹에 재직했을 때 실제로 중국에 유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직접 갔어요. 그래서 북경에 가가지고 상해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CGV 국장에서 채용 설명회를 했죠. 거기 있는 유학생들 중에서 역량 있는 친구들에게 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전형을 많이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전형들이 굉장히 많이 좀 없어졌거든요. 기업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 유학생 출신들이 일을 잘했으면 계속 뽑았겠죠. 근데 유학생 출신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업무를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유학생 전형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다소 좀 평이하거나 아니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 선배들이 없으니까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취업 스터디나 취업 특강이나 관련된 정보도 수집을 하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 약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더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혜진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일단 식품 기업이고 그리고 마케팅과 영업 직무예요. 네. 네, 마케팅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채용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일단은 2020년도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내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외식 산업에 해당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일 수 있고요. 다만 간편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반기에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채용이라는 게 단기적인 어떤 매출만을 보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그러한 부분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이제 마케팅과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매출을 창출하는 직접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채용 규모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채용이 좀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케팅 매니아들이 존재하고 준비된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호기심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열정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영업은 그냥 아무나 지원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영업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이 목표 지향적인 그런 측면과 그 숫자에 대한 이해도 등등등과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지원을 하시고 특히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외에도 뭐 영업 관리, 영업 지원, 영업 전략 등 굉장히 산업마다 영업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혜진 학생이 지원한 아워홈 자소서 문항부터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하네요. 그렇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특별한 점을 기술해라. 우리 지원자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그 강조할 수 있는 키워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항목은 가장 마지막에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번 항목과 3번 항목에서는 비교적 요구하는 키워드가 명확하기 때문에 2, 3번부터 먼저 쓰시고 2, 3번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지원 직무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 하나를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항목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지원 직무를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꾸준하게 쌓은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항목처럼 보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전문성적인 측면보다도 뉘앙스 자체를 해당 직무에 열정이 있다는 부분으로 강조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팀워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책임감이나 책임의식 등 본인이 팀활동을 할 때 본인의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인성적인 부분으로 강조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팀워크 혹은 소통과 협업 등
관련 키워드를 잡으셔서 강조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자발적 기여라든지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희생, 그리고 적극적 업무 공유 등 이와 관련된 행동 지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3번의 항목 역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혜진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겨우 3개뿐인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아까 강쌤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주 뿌듯한 마음입니다 지금. 네. 3개, 그러니까 특히 2번,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1번에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친구가 이제 2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3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이 했던 노력, 팀의 공동된 목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업과 소통 능력이 강조가 되는 문항일 거예요. 근데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특별한 점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잘 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저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게 문항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이제 1, 2, 3번 문항을 채워넣었단 말씀 같은데요. 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좀 순진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난한 자소서 항목이지만 무난하게 작성해서 안 되죠. 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방금 또 아오음의 항목을 갖고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얹혀갔습니다. 근데 항목이 굉장히 무난한데 우리 지원자분의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무난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막 모난 데는 없어. 그런데 개성은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단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확신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오늘 본 좀 나야겠는데. 자, 이 모든 평가는 저희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응원 한번 또 힘껏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람!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워홈 자소서 1번 항목이죠.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특별한 점을 기술하라 라는 1번 항목입니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가장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점을 하나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강점이라고 하면 성격의 장점과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성격의 장점이라는 것은 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보다는 어느 정도 타고난 가치관적인 측면의 좋은 점이거든요. 근데 강점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 다음에 뭐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고객 지향, 그 다음에 뭐 자원 관리,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입사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업무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언급하시고 그 강점이 왜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강조를 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 시간이죠. 네, 저희 강쌤이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아까 혼내주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잘 해주세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제목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두 갈씩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전체 이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방법 적절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뭐 저 칭찬합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를 발휘해 어두웠던 팀 분위기를 180도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까지도 두 갈씩 문단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얻은 경험이 무엇이냐 그걸 요약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까지는 두 갈씩 문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가끔씩 360도 바꿔놨다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360도 바꾸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친구들이 있네요. 네, 180도 좋습니다. 자, 분위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상황 설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도 출퇴근 시간에 찾아가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했다. 자,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맞아요.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뭐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퇴근 후에 같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관심사를 나누다 보니 이것도 행동 노력에 포함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고 커피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관심사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래서 마음을 정말 잘 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사하면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다 열어 제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눈을 맞출 때도 요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때와 장소에 맞춰서 눈을 맞춰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눈을 맞출 수가 없잖아. 아침에 딱 갔는데 상사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럼 상사 처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 되겠죠. 근데 화장실에서 눈 맞추면서 인사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이건 예일 수도 있는데, 근데 관심사를 나눈다라고 했는데 그럼 상대방의 관심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파악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저는 드러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소서는 너무나 무난하게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그러면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문장 같은 것들이나. 인사를 하고 사람들이랑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관심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전략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의 품성일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게 전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나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개선을 해보겠다. 그럼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심사를 나누려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러기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타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일단 상황 설명이 좀 기니까 이걸 일단 좀 줄이고요. 네.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도 출퇴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특정인을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딱딱하다라고 할 수 있는 A라는 사람도 이렇게 눈을 맞추는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사람과는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어떠한 팀 성과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연결하거나 어떤 기여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을 좀 찝어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지원자의 방법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는 그냥 러프하게 우리 팀원들과가 아니라 누구와는 이렇게, 누구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눈을 맞출 때 본인만의 어떤 방법, 노하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관심사를 나눌 때는 본인만의 어떤 조심하는 방법들, 아니면 관심사를 나눌 때 본인이 어떤 질문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관심사를 도출하는지 그런 노하우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강쌤, 어떻게 하면 합격의 한 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소제목과 두 갈씩에 명확하게 자신의 노하우를 요약을 해줘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눈을 맞추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상대방의 관심사 파악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명확하게 이걸 써주고 그래야 이걸 뒷부분에 상황에 맞게 좀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맨 앞쪽에다가 좀 배치하셔가지고 평가자에게 명확하게 본인의 노하우를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수 씨는요?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이 지원자를 조금 더 덜 전략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마음을 연다. 친밀도를 개선하면 업무에 좀 더 좋은 효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표현들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문장이 그거예요. 상대의 다친 마음을 여는 저만의 특별함. 네. 자기만의 특별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한번 마음을 닫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혜진 학생이 제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네, 아, 지금 전화하자는 얘기죠? 그쵸. 전화해서 노래나 부르지 마시고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차가 안 와요? 차. 아니 저걸로 왜? 이거구나. 맞아. 이건 차로 오는 게 아니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고요. 저는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임혜진 학생 맞으시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자주 쓰고 있어요. 아, 저도 쓰고 있었어요. 네. 아, 혜진 학생, 그 저희가 이제 아워홈 자소서 보고 있는데 네, 아워홈에서 아쉽게도 이제 혜진 학생을 탈락을 시켰어요. 네. 탈락됐을 때 기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한 곳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짠이 됐다고 해야 될까? 아, 이거 너무 슬픈 습관이네요, 이게. 네, 네. 좀 안 좋은 건데 이제 습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도 별로 받지 않고 네. 아이고. 어쨌거나 그래도 단단해진 건 좋은 건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해결사 강쌤을 네, 바꿔드릴 테니까 궁금했던 것을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현재 마케팅 쪽으로 가고 싶은데 네. 이제 마케팅 관련 인턴 그래서 경험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인턴 지원을 하는 게 나을까 조금 궁금해요. 네, 강민혁입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그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소서를 좀 봤는데, 마케팅을 꼭 해야 하는 거죠. 마케팅이나 이제 영업 직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자소서로만 봤을 때 마케팅과 관련된 본인도 알고 있겠지만 직접적인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준비된 지원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마케팅과 관련된 역량들을 쌓아서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당장 단기간 내에 취업을 할 거냐, 일단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선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을 지금 졸업생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된 게 많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근데 더 불리한데 시간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본인의 어떤 경쟁력은 나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기업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도 고민해 보는 건 좋지만 뭐 다른 직무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의 전공을 감안했을 때 물류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과 관련된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를 이미 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력만으로만 봤을 때는 좀 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혜진 학생 여기 다시 다스베이더 MC 신민철이고요. 네, 어떻게 궁금한 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아유, 그럼 저희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공식 질문 드리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나를 탈락시킨 아워홈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일단 아무래도 저의 능력 부족이고, 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자소서 다시 한 번 더 잘 다듬어 보고 해서 재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다스베이더도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소식 들리면 저희한테도 꼭 같이 알려주시고요. 네, 힘내시고요. 화이팅! 나중에 꼭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네, 네.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벅식 세 번째, 각인시켜라. 각인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전반적으로 우리 지원자는 유학생 치고도 그렇고 취업준비생 치고도 가독성은 굉장히 좋게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문제가 많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이진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앞단의 상황 설명을 좀 더 줄이고 생각과 행동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좀 더 평가자가 보고자 하는 걸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제목과 두 갈씩을 쓰는 이러한 방법들은 나쁘진 않아요. 강조하는 키워드가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 문장 안에 그리고 성과가 무엇인지를 요약을 좀 잘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인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글자 수의 비중 자체를 상황을 좀 더 줄이고 이 행동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라. 일반적인 내용만을 이 자소서에서는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스 법칙, 3법칙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올 상반기 식품업계 채용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강쌤? 일단은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신제품이나 전략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좀 쌓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유통 채널의 변화, 즉 오프라인의 상대적인 열세, 그다음 온라인의 강세, 이러한 채널별 변화를 좀 더 감지하시고 지원 직무에 어떻게 그러한 변화들을 좀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에서는 아워홈에 지원했다가 아쉽게도 서류에서 광탈한 임혜진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가 다들 절박하죠. 그리고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들이 우리의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또 진심이라 그 외에 우리가 뭔가를 더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 진심에서 우러난 열정으로 우리가 수립한 전략까지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 과정에 계속해가지고 크고 작은 어떤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탈을 해서 슬플 때도 있고 또 열받을 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서류 합격하면 필긴 떨어졌지만 또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서류 합격했으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이 안에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승리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최종 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떨어지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어떤 광탈의 DNA가 사람 몸에 이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뭐 떨어지는 게 무조건 우리 지원자들만의 어떤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닌데 뭐 구조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지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더 얻어내고 있다라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승리감을 좀 느끼시면서 계속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게 그래도 최종 합격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두 분의 어드바이스는 그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삶의 자세까지도 이렇게 조금씩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어드바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어드바이스 꼭 마음에 새기시고 힘내서 취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